안녕하세요, 라크입니다. 회사 일은 왜 끝이 없을까요? 업무에 좀 적응한다 싶으면 또 새로운 일이 떨어집니다. 다른 팀원이 퇴사하면 순간적으로 일이 늘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 한다고 하면 그거대로 또 무슨 일이 추가되죠. 답답합니다. 내 급여는 그대로인데 나를 갈아 넣어서 일을 되게 해야 한다니 억울하죠. 깔끔하게 일 딱 마무리하고 칼퇴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조금 슬프지만 이건 직장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가 하려는 일이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그것을 위한 연구 개발을 한 다음 생산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수요를 만들어내고 세일즈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 전체의 과정을 한 개인이 하기에는 스케일이, 일의 크기가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전체 일을 구성원에게 계속 나눠주기 때문에 개인이 보기에는 일이 끝없이 생긴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면 정신없이 많은 일에 질서를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의 크기가 적당하다면 그것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면 됩니다. 일이 너무 크다면 업무 조율을 할 수 있고요. 문제는 회사에서 일을 줄 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기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조화란 자료를 종류에 맞게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 구조화를 잘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밤, 복숭아, 딸기, 수박, 토마토를 단순히 나열만 했을 때는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라는 기준으로 다시 분류를 해보면 같은 정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바로 우리 일에 적용해 봅시다. 업무 구조화 방법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한 다음 3개에서 5개의 상위 업무로 묶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해 봅시다.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업무를 나열만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 업무들을 영업기획, 고객관리, 행사운영이라는 상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까요? 강남지구 기획서 작성과 강북지구 영업보고서 작성은 크게 영업기획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지역에 신규 수요를 발굴하거나 A와 B 병원 관리에 대한 내용은 고객관리라는 상위 업무로 구분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행사 X와 Y를 행사운영이라는 세 번째 주요 업무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수많은 일들의 질서를 갖출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해결하기 수월해집니다. 한마디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의 크기는 어떤가요?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주요 업무를 3개에서 5개 정도로 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배치해 보세요. 너무 커 보이는 일도 질서가 보이고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구조화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같이 고민하며 일의 크기를 파악해 봅시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